안녕하세요. 불사조 마르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1055화의 제목은 새로운 시대입니다. 장소는 꼬치도읍에서 파티가 한창 진행 중이며 남이 타마제우스가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 밖에서는 용으로 변한 모모노스케가 로쿠규에게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야마토는 모모노스케를 도우려고 하지만 모모노스케는 야마토에게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고 합니다. 모모가 당하는 모습을 본 라이조는 인법 두루두루 이슬로 로쿠규를 향해 불속성 공격을 퍼붓습니다. 라이조의 공격에 로쿠규는 마치 굉장한 데미지를 입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로쿠규가 장난을 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나서 로쿠규는 그의 기술인 보카린을 사용하며 불길에서 벗어나고 로쿠규는 라이조에게 약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해군 대장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라며 라이조를 공격합니다. 로쿠규의 나뭇가지에 의해 라이조는 몸이 찔리고 영양분이 빨리기 시작합니다. 카와마치는 라이조를 돕기 위해 수많은 나뭇가지와 뿌리를 자르지만 로쿠규의 재생 능력이 너무 빨라 소용이 없습니다. 로쿠규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덴지로와 카와마치 그리고 네코마무시를 잡아 속박합니다. 장소는 스키야키가 있는 곳으로 스키야키는 로빈과 로우를 긴 계단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로 안내하며 이들은 계단 아래로 내려갑니다. 로빈은 갑자기 나타난 로우에게 자신의 냄새를 맡고 이쪽으로 왔냐고 묻는데 로우는 자신은 하이에나가 아니라며 파티에서 로빈을 찾을 수 없어서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스키야키는 카이도와 오로치에게 이 통로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지만 백수의 적단 대간판인 잭이 어인이었기 때문에 포네그리프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빈은 어인이 어떻게 포네그리프를 찾을 수 있냐고 묻자 그건 직접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스키야키가 와노쿠니의 역사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데 통로에 있는 구멍에서 나오는 불빛을 보고 로빈은 스키야키의 말을 가로막고 저 불빛이 뭐냐고 묻자 스키야키는 로빈에게 그쪽으로 직접 가서 무엇이 있는지 보라고 합니다. 로빈은 구멍을 통해 들어가 로우는 로빈과 텔레포트를 하고 이들은 유리를 통해 바다 아래에 있는 고대 유적을 봅니다. 스키야키는 이들에게 유적이 약 800년 전에 존재했던 와노쿠니의 다른 땅이라고 말하고 바닷물이 아닌 덕분에 유적들이 좋은 상태로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와노쿠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와노쿠니는 큰 나라였으며 지금의 와노쿠니의 3배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바다와 같은 높이의 후지산 아래에 위치했다고 하네요. 그런 다음 역사의 한 시점에서 섬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성벽이 세워졌고 그 나라는 쇄국되었으며 빗물이 쌓이기 시작해 전국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 후 빗물이 벽의 가장 높은 부분에 도달했고 그 물은 거대한 폭포, 즉 루피나 빅맘이 올라가야 했던 폭포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원래의 와노쿠니를 버리고 현재의 와노쿠니인 후지산의 사너리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로빈과 로우는 가장 밑층에 도달하고 스키야키는 로드 포네그리프가 있는 큰 방으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을 엽니다. 로빈은 만약 백수의 적단이 하나 더 찾을 수 있었다면 라프텔로 갈 수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스키야키는 이 비밀의 문이 후지산 기슭에 있는 동굴 안에 높은 단에 있다고 말하며 그 깊은 곳 아래에 고대 병기 플루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키야키는 플루톤을 본 적이 없어서 로빈과 로우에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플루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와노쿠니의 성벽을 허물어야 하는데 이것은 국경을 여는 것을 의미하며 와노쿠니의 방어력을 파괴하는 것이고 고대 병기를 해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로빈은 왜 오뎅이 와노쿠니를 개국하려고 했는지 스키야키에게 묻습니다. 스키야키는 자신이 쇼군의 가문을 통해 전해지는 모든 것들을 말했으며 오뎅이 바다 여행에서 무엇가 발견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장소는 다시 꼬치도시 밖의 장면으로 로쿠규는 아카자야와 야마토를 가뒀고 이들에게 대자연을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로쿠규는 카이도가 계속 와노쿠니에 있었다면 오지 않았을 것이고 카이도의 통치는 적들을 와노쿠니로부터 멀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밀짚 모자 루피를 데려오라고 하고 루피의 목을 따면 와노쿠니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야마토는 모모노스케에게 루피와 나머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모모는 울면서 루피나 야마토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마토에게 더 이상 도움은 주지 말라달라고 부탁합니다. 모모는 야마토에게 평생 오니가시마에 갇혀 있었고 지금은 자유며 그래서 야마토가 와노쿠니를 떠나기 바란다고 합니다. 항상 루피와 조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지할 수 없다며 우리는 모든 적들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며 떠나려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며 도움에 의지해서는 미래의 와노쿠니를 지킬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로쿠규는 모모의 유치한 태도를 조롱하며 용이 이렇게 창피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절망의 순간 모모노스케는 간신히 보로브레스를 사용하는데 이 기술이 로쿠규의 나무 몸통을 스쳐 지나갑니다. 모모를 뺀 나머지 사람들이 로쿠규로부터 탈출에 성공하고 로쿠규는 무슨 일이 있어났는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모모노스케를 바라봅니다. 야마토는 모모노스케가 용의 힘을 마스터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며 덴지로는 모모노스케가 아직은 조준이 서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보로브레스를 로쿠규를 향해 발사하고 로쿠규의 몸은 불에 탑니다. 하지만 불에 탄 로쿠규의 몸에서 작은 식물이 자라나고 로쿠규는 다시 그 속에서 나옵니다. 로쿠규는 다시 변신하여 전투를 계속하려고 하고 용이 된 모모를 입에서 꼬리까지 꿰뚫어 버리겠다고 합니다. 이때 갑자기 멀리서 검은 번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로쿠규는 무언가 자신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 때문에 고통의 비명을 지릅니다. 로쿠규는 이건 패왕색 팩이라며 도대체 누구냐며 설마 붉은 머리 해적단인가라며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만큼이나 가까이 있다며 또 한 번 놀랍니다. 붉은 머리 해적단의 배는 여전히 와노쿠니 근처의 바닷가에 있습니다. 샹크스 동료들은 샹크스에게 멈추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인들은 기절할 거라고 합니다. 샹크스는 로쿠규에게 내가 비열하다고 말하지 않을 거라면서 해군이 해적 역사를 바꿀 새로운 잎을 노린다면 술맛이 없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샹크스는 과거를 떠올리며 어린 루피와 모모노스케 히요리 그리고 필름 레드에 등장하는 우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샹크스는 매우 화가 나 있고 로쿠규에게 너는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가 그렇게나 두렵냐고 묻고 로쿠규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와 빨간머리 해적단과는 싸울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와노쿠니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야마토와 모모노스케 그리고 아카자야 남자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기뻐합니다. 꽃의 도읍에서는 축제가 한창이며 부룩, 우솝, 초파, 프랑키가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도시 밖에서는 루피와 조로, 상디와 징베가 땅바닥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루피는 로쿠규가 같다며 웃고 있습니다. 상디는 모모 일행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하고 조로는 모모노스케에게 자신은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징베는 패기는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하면서 루피는 패기의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붉은 머리 해적단의 배가 와노쿠니 바다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는 동안 루피는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쩐지 낯익은 얼굴이 떠올랐어 라면서 이번 화는 끝이 납니다. 이번 화는 샹크스의 강함과 플로톤에 대해 많은 썰을 풀어주었습니다. 패왕색 패기만으로 해군 대장을 긴장하게 했으며 로쿠규를 와노쿠니 밖으로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해군 대장이 땀을 흘리며 당황한 장면이 처음인 걸로 봐서 이번 샹크스의 강함이 간접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플루톤이 드디어 등장하였습니다. 플루톤은 고대 와노쿠니에 있었던 고대 병기로 밝혀졌습니다. 전에 프랑키가 플루톤의 설계도를 불태운 적이 있어 그때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많은 독자분들이 플루톤이 알라바스타 왕국에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고대 와노쿠니를 지켜내는 방어수단이었네요. 와노쿠니를 개국해야만 플루톤의 모습을 볼 수 있기에 모모노스케의 역량에 의해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뎅은 플루톤을 알았기에 후세의 와노쿠니를 개국해 플루톤을 꺼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루피는 고대병기 플루톤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라우시가 포세이돈의 힘으로 직접 해왕류를 다루는 것처럼 플루톤도 모모노스케에 의해 잘 사용되어질 것 같습니다. 포세이돈과 플루톤의 직접적인 인물과 가까운 주인공 루피. 마지막으로 남은 건 우라노스인데 우라노스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샹크스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는 원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